어두운 조명이 드리운 장교 클럽의 공기는 짙은 담배 연기와 값비싼 양주 냄새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사이로 거만한 웃음소리가 끊임없이 터져나왔다. 재즈 선율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곳에 모인 사내들의 거친 목소리를 덮기에는 역부족이었으며 탁자 위에는 비워진 술병들이 훈장처럼 나뒹굴고 있었다. 내일이면 새로운 지휘관의 취임식이 거행될 예정이었으나 이곳의 분위기는 경건함이나 긴장감과는 거리가 멀었고 오히려 비틀린 해방감이 지배하고 있었다. 그 소란의 중심에는 이미 술에 취해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최민석 소령이 앉아 있었고 그는 마치 자신의 세상인 양 거들먹거리고 있었다. 최민석은 손에 들고 있던 잔을 거칠게 내려놓으며 주변의 시선을 모으더니 비릿한 조소를 머금은 채 입을 열었다. 그는 내일 부임할 여단장에 대한 소문을 안주 삼아 떠들어대기 시작했고 그 목소리에는 명백한 경멸과 조롱이 섞여 있었다. 고작 30대 중반의 여자가 707 특수임무단이라는 거대한 조직을 이끌게 되었다는 사실이 그의 자존심을 건드린 것이 분명했고 그는 그녀가 실력이 아닌 정치적인 배경 덕분에 그 자리에 올랐을 것이라며 험담을 쏟아냈다. 주변에 앉아있던 동료 장교들도 그의 말에 동조하며 낄낄거렸고 그들은 다가올 재앙을 전혀 짐작하지 못하고 있었다. 분위기가 고조되자 최민석의 발언 수위는 점차 높아졌고 급기야 그는 새로운 지휘관을 향해 미친년이라는 원색적인 비난까지 서슴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과거 작전에서 보여주었다던 전설적인 일화들을 모두 과장된 허구라고 치부해 버렸으며 여자가 전쟁터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며 큰 소리로 비웃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부대라는 자부심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패배주의와 오만함만이 그들의 대화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는 군인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품위마저 저버린 추태였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클럽의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지만 그 소리를 듣고 있는 한 사람의 귀에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박히고 있었다. 소란스러운 테이블에서 조금 떨어진 구석 자리에는 검은색 가죽 재킷을 입은 한 여성이 홀로 앉아 위스키 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강지윤은 모자를 깊게 눌러써서 얼굴의 절반이 그늘에 가려져 있었지만 어둠 속에서 빛나는 그녀의 눈동자는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모욕적인 언사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듣고 있었으나 표정에는 미동조차 없었고 단지 손가락으로 유리잔의 가장자리를 천천히 문지르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과 같았고 그 압도적인 기운을 감지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향하던 최민석은 구석에 앉아있는 강지윤의 존재를 뒤늦게 알아차리고는 흥미롭다는 듯이 다가왔다. 그는 군복이 아닌 사복 차림의 그녀가 외부인이라고 판단했고 특유의 거만한 태도로 합석을 제안하며 수작을 걸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계급과 소속 부대를 과시하며 거드름을 피웠고 그녀가 고개를 들어 자신을 쳐다보지 않자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며 탁자를 주먹으로 내리쳤다.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의 무례한 행동은 이미 선을 넘고 있었지만 강지윤은 여전히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싸늘한 침묵만을 지키고 있었다. 최민석이 거친 욕설을 내뱉으며 그녀의 어깨를 잡으려던 순간 강지윤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여 그의 손목을 낚아챘다. 뼈가 으스러질 듯한 강력한 악력에 최민석은 비명을 지르려 했으나 모자챙 아래에서 드러난 그녀의 서늘한 눈빛과 마주치자 목소리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내일 아침 연병장에서 보자는 알 수 없는 말을 남기고는 잡고 있던 그의 손목을 거칠게 뿌리쳤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주변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조차
눈치채지 못했고 최민석은 얼얼한 손목을 부여잡고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강지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클럽의 출구를 향해 걸어갔고 그녀의 뒷모습에서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위압감이 뿜어져 나왔다. 문이 열리고 닫히면서 차가운 밤 공기가 실내로 밀려 들어왔지만 최민석의 등줄기에 흐르는 식은땀을 식혀주지는 못했다. 그는 방금 자신이 마주한 여자가 누구인지 전혀 짐작조차 하지 못했지만 본능적인 공포심이 술 기운을 몰아내고 있었다. 시끌벅적했던 술자리는 다시 이어졌으나 최민석만은 더 이상 웃을 수 없었고 내일이 오면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혀 떨고 있었다. 회색빛 구름이 하늘을 뒤덮은 다음 날 아침. 굵은 빗줄기가 연병장의 아스팔트 바닥을 세차게 때리고 있었고 그 소리는 마치 전장에 울려 퍼지는 포성처럼 장엄하고 위협적이었다. 취임식이 거행될 707 특수임무단 본부의 공기는 평소보다 훨씬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으며 정렬한 병사들의 군복은 이미 빗물에 젖어 짙은 녹색으로 변해 있었다. 단상 위에는 비를 막기 위한 천막이 설치되어 있었지만 그 아래로 불어오는 습한 바람은 장교들의 긴장된 피부를 차갑게 식히고 있었다. 어젯밤의 술 기운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몇몇 장교들은 두통을 참으며 부동 자세를 유지하느라 애를 쓰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최민석 소령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최민석은 흐르는 빗물인지 식은땀인지 모를 액체를 닦아내지도 못한 채 불안한 눈빛으로 본부 건물의 현관을 주시하고 있었는데 그의 머릿속은 온통 어젯밤 클럽에서 마주쳤던 여자의 서늘한 눈동자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애써 부정하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길한 예감은 독버섯처럼 피어올라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다. 주변의 동료들도 서로 눈치를 보며 침묵을 지키고 있었으나 그들의 떨리는 손끝은 이미 다가올 파국을 감지하고 있는 듯했다. 빗소리 외에는 아무런 소음도 허용되지 않는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마침내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물보라를 일으키며 연병장으로 들어섰다. 검은색 세단이 단상 근처에 멈춰서자 사방을 압도하는 정적이 감돌았고 운전병이 내려 뒷좌석 문을 열기까지의 짧은 순간이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다. 먼저 밖으로 나온 것은 날카롭게 광이 난 검은색 전투화였으며 이어서 단단한 체격의 여성이 군모를 눌러쓴 채 차에서 내렸다. 그녀의 어깨 위에는 별 2개가 박힌 소장 계급장이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고 빗줄기조차 피해가는 듯한 절도 있는 걸음걸이는 보는 이들의 숨을 튑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단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밟는 그녀의 구두 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최민석의 귓가에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단상 중앙에 선 신임 여단장 강지윤이 고개를 들어 모자챙 아래 감춰져 있던 얼굴을 드러내자 최민석은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듯한 충격에 휩싸여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그녀는 어젯밤 그가 술집에서 모욕하고 조롱했던 바로 그 여자였으며 가죽 재킷 대신 완벽하게 다림질된 정복을 입고 있을 뿐 그 차가운 눈빛은 변함이 없었다. 그녀의 시선이 연병장의 도열한 장교들을 천천히 훑고 지나가다가 찰나의 순간 최민석에게 머물렀을 때 그는 마치 거대한 맹수 앞에 발가벗겨진 채 던져진 초식동물이 된 기분을 느꼈다. 그녀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 무표정은 그 어떤 분노보다도 더 공포스러웠다. 강지윤은 마이크 앞에 서서 준비된 원고를 펼치지도 않은 채 그저 날카로운 시선으로 병력들을 응시하며 침묵을 지켰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져 연병장을 집어삼킬 듯 퍼부었지만 그녀는 미동조차 하지 않고 그 비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지휘관으로서의 위엄을 과시했다.
마침내 그녀의 입이 열리자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온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고 듣는 이의 뼛속까지 파고드는 힘이 실려 있었다. 그녀는 형식적인 인사말이나 부드러운 격려 대신 현재 부대가 처한 정신적 해이와 기강문란을 적나라하게 지적하며 포문을 열었다. 그녀는 어젯밤 자신이 목격했던 추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잊고 쾌락에 빠져 있는 일부 장교들을 썩어빠진 가지에 비유하며 가차없이 비판했다. 스스로를 특수부대원이라고 자부하면서도 정작 실전 감각은 무뎌지고 자만심만 비대해진 현실을 꼬집는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장교들의 가슴에 박혔다. 최민석과 어울려 술을 마셨던 장교들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고 그들은 이제야 자신들이 건드린 상대가 누구인지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다. 강지훈의 연설은 단순한 훈시가 아니라 앞으로 닥쳐올 피해 숙청을 예고하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었다. 연설의 막바지에 이르러 강지훈은 젖은 장갑을 벗어 단상 위에 올려놓으며 지금까지의 모든 훈련 일정과 휴가 계획을 전면 백지화한다고 선언했다. 그녀는 오늘 이 시간부로 부대 전체가 비상체제에 돌입할 것이며 계급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대원이 기초 전투 능력 평가를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통보했다. 연병장은 순식간에 술렁거렸지만 그녀가 매섭게 눈을 치켜뜨자 다시금 죽음 같은 침묵이 찾아왔다. 이것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생존을 건 시험이 될 것이라는 그녀의 경고는 공포 그 자체였고 누구도 감히 이의를 제기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취임식이 끝나고 강지훈이 단상을 내려가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교관들이 들이닥쳐 장교들을 거칠게 몰아세우기 시작했다. 최민석은 멍한 정신을 수습할 겨를도 없이 누군가에 의해 대열에서 끌려나갔고 그의 항변은 빗소리에 묻혀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했다. 교관들은 장교들의 계급장을 강제로 떼어내 압수했으며 그들에게 지급된 것은 낡은 군장과 최소한의 생존 도구뿐이었다. 어젯밤의 호화로운 술자리와 거만한 웃음소리는 전생의 일처럼 아득해졌고 이제 그들 앞에는 진흙탕과 고통만이 기다리고 있었다. 최민석은 빗물에 젖은 흙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멀어져가는 강지훈의 뒷모습을 원망스럽게 바라보았지만 그 눈빛에는 분노보다 두려움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말실수가 자신의 경력을 아니 어쩌면 인생 전체를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장교들은 트럭 짐칸에 짐승처럼 구겨져 태워졌고 트럭은 굉음을 내며 부대 후문을 빠져나가 알 수 없는 산악지대로 향했다. 차가운 빗물이 짐칸의 틈새로 스며들어 그들의 몸을 적셨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것은 앞으로 그들이 겪어야 할 지옥 같은 훈련의 예고였다. 이동하는 트럭 안에서 장교들은 서로를 비난하는 눈빛을 교환했지만 입 밖으로 소리를 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이 자신들의 오만함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기 전까지는 결코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산길은 험난했고 트럭은 끊임없이 덜컹거렸으며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점차 문명과 동떨어진 깊은 숲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최민석은 흔들리는 차체에 몸을 맡긴 채 눈을 감았지만 감은 눈꺼풀 안쪽에는 여전히 강지윤의 서늘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한편 작전 상황실로 돌아온 강지윤은 젖은 정복을 벗어던지고 실전용 전투복으로 갈아입으며 모니터 화면을 응시했다. 화면 속에는 산악지대로 이동 중인 트럭들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고 그녀의 곁에는 가장 신뢰하는 부관이 서서 다음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부관이 이번 훈련의 강도에 대해 조심스럽게 묻자
강지윤은 무심한 표정으로 탄창을 결합하며 대답했다. 그녀는 그들이 잃어버린 것이 단순한 체력이 아니라 군인으로서의 영혼이라고 말하며 그것을 되찾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다. 강지윤은 책상 위에 놓인 최민석의 인사 기록 카드를 집어들어 잠시 쳐다보더니 차가운 손길로 그것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과거의 기록이나 화려한 스펙이 아니라 지금 당장 전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실력과 정신력이었다. 그녀는 통신기를 들어 훈련 교관들에게 첫 번째 미션을 하달했고 그 명령은 장교들이 도착하자마자 지옥문이 열릴 것임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창밖의 비는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다가오는 밤은 그 어느 때보다 길고 고통스러울 것이 분명했다. 트럭의 뒷문이 거칠게 열리자마자 교관들의 고함이 빗소리를 뚫고 터져나왔고 장교들은 짐짝처럼 진흙탕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얼굴을 진흙에 처박은 채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몽둥이를 든 교관들은 그들의 등을 내리치며 즉시 기상할 것을 명령했다.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칠흑 같은 어둠과 끝을 알 수 없는 험준한 산맥뿐이었고 문명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하게 고립된 장소였다. 최민석은 입안으로 밀려 들어온 흙탕물을 뱉어내며 비틀거렸지만 누군가의 군화발이 그의 복부를 가격하자 억눌린 신음과 함께 다시 바닥으로 쓰러지고 말았다. 빨간 모자를 눌러쓴 훈련 교관은 쓰러진 최민석의 멱살을 잡아 일으키며 그가 달고 있던 소령 계급장을 거칠게 뜯어내 진흙 구덩이 속으로 던져버렸다. 교관은 장교들의 면전에 대고 너희는 더 이상 지휘관이 아니라 훈련병 번호로만 불리는 소모품일 뿐이라고 차갑게 일갈했다. 평소 같으면 감히 눈도 마주치지 못했을 하급 부사관들이 자신들을 벌레 취급하는 상황에 장교들은 분노를 느꼈지만 그들을 둘러싼 살기등등한 분위기에 압도되어 아무런 반항도 할 수 없었다. 빗줄기는 더욱 굵어져 그들의 시야를 가렸고 체온은 급격히 떨어져 입술이 파랗게 질리기 시작했다. 첫 번째 훈련은 무장 구보나 사격 같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극한의 상황에서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생존 본능 테스트였다.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녹이 슬어 무디어진 단검, 한 자루와 물이 반쯤 채워진 수통 하나가 전부였으며 이것으로 일주일 동안 산속에서 버텨야 했다. 교관들은 그들을 산중턱에 몰아넣고는 정해진 시간 내에 거점을 확보하지 못하면 식량 배급은 없을 것이라고 통보했다. 따뜻한 사무실에서 서류 결제나 하던 그들에게 야생의 숲은 그 자체로 거대한 감옥이자 고문실이나 다름없었다. 수 킬로미터 떨어진 임시 지휘소의 모니터 앞에서는 강지윤이 드론이 전송하는 적외선 영상을 통해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따뜻한 커피잔을 손에 든 채 화면 속에서 허둥지둥대는 장교들의 모습을 무표정하게 응시했고 그녀의 눈빛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서려 있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 선 부관이 훈련 강도가 너무 높아 부상자가 속출할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우려를 표했지만 강지윤은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지금 그들이 흘리는 피와 땀만이 썩어버린 정신을 씻어낼 유일한 세제라고 믿고 있었다. 최민석은 발목까지 빠지는 진흙길을 헤치며 산을 오르다. 발을 헛디뎌 굴러떨어졌고 날카로운 나뭇가지에 얼굴이 긁혀 피가 흘러내렸다. 평소에 깔끔하고 위험 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흙투성이가 된 채 헐떡거리는 그의 몰골은 폐잔병보다 더 비참해 보였다. 그는 속으로 강지윤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지만 당장 눈앞에 닥친 추위와 배고픔이 그의 이성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다. 주변의 동료들도 하나둘씩 체력의 한계를 드러내며 주저앉기 시작했고 숲속은 그들의 거친 숨소리와 고통 섞인 신음으로 가득 찼다. 밤이 깊어지자 기온은
영하에 가깝게 떨어졌고 젖은 군복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져 장교들의 체온을 무자비하게 빼앗아갔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서로의 체온을 나누기 위해 옹기종기 모여 앉았지만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짐승의 울음소리는 공포심을 자극했고 그들은 자신이 군인이라는 사실조차 잊은 채 그저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싶은 충동에 시달렸다. 이것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바닥까지 끌어내려 그 밑바닥에 무엇이 남는지를 확인하는 잔인한 검증 과정이었다. 강지윤은 화면 속에서 떨고 있는 최민석의 모습을 확대하여 바라보며 과거 자신이 겪었던 지옥주 훈련의 기억을 떠올렸다. 그녀는 계급장이 주는 권위가 아니라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동료를 챙기고 임무를 완수하려는 의지야말로 진정한 지휘관의 자격이라고 생각했다. 지금 저들은 오로지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고 있었기에 그녀의 눈에는 아직 그들이 군인으로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통신기를 들어 교관들에게 잠을 재우지 말고 야간 습격 훈련을 진행할 것을 지시했고 그 명령은 지친 장교들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새벽이 시가 되자 교관들은 최루탄과 공포탄을 터뜨리며 잠시 휴식을 취하던 장교들을 급습했고 숲속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매캐한 가스에 눈물과 콧물을 쏟으며 기침을 토해내는 그들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고 혼란 속에서 방향을 잃고 헤매는 자들이 속출했다. 최민석은 방독면도 없이 가스를 들이마시며 바닥을 기어다녔고 고통 속에서 잃어버렸던 생존 본능이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살아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진흙을 움켜쥐고 몸을 일으켰지만 다리는 후들거려 말을 듣지 않았다. 사태를 관망하던 강지윤은 헬기를 타고 훈련장 상공을 선회하며 그들의 절망적인 몸부림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로 결정했다. 서치라이트의 강력한 불빛이 어둠을 가르고 숲을 비추자 장교들은 눈을 찡그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고 그 빛 속에 서 있는 강지윤은 마치 심판자처럼 보였다. 헬기의 소음 속에서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포기하고 싶은 자는 지금 당장 헬기에 타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방송했다. 그것은 달콤한 유혹이었지만 동시에 군인으로서의 인생을 끝내라는 치욕적인 제안이기도 했다. 최민석은 헬기에서 내려온 사다리를 바라보며 갈등했지만 차마 그 사다리를 잡을 용기가 나지 않아 주먹을 꽉 쥐었다. 여기서 포기하면 평생 패배자로 낙인 찍혀 살아야 한다는 수치심이 그의 마지막 자존심을 붙잡고 있었다. 다른 장교들 중 몇몇은 울면서 사다리를 향해 달려갔지만 최민석과 소수의 인원은 이를 악물고 그 자리를 지켰다. 강지윤은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는데 그것은 비로소 사냥감이 조금씩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다는 신호였다. 날이 밝아오자 훈련장은 폐허처럼 변해 있었고 살아남은 자들의 눈빛은 전날과는 확연히 달라져 도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들은 밤새 겪은 공포와 고통을 통해 자신들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였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으며 동시에 생존에 대한 강한 집착을 가지게 되었다. 강지윤은 헬기를 돌려 기지로 복귀하면서 2단계 훈련 준비를 지시했고 이것은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선 정신적인 압박이 시작될 것임을 의미했다. 진정한 지옥은 이제 막 문을 열었을 뿐이었다. 지옥 같은 육체 훈련이 사흘째 이어지자 장교들의 몸은 극한의 고통에 적응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눈빛에는 공포 대신 끈적한 원망과 도끼가 서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살려달라고 애원하던 자들이 이제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무언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전우애가 아니라 공통의 적에 대한 적개심이었다. 밥이라곤 주먹밥 한 덩이와 미지근한 물뿐이었지만 그들은 악착같이 그것을 씹어 삼키며 체력을 비축했고 틈만 나면 감시병들의 눈을 피해 속닥거렸다.
그 중심에는 여전히 최민석 소령이 있었고 그는 부러진 자존심을 분노라는 연료로 태우며 흐트러진 장교들을 규합하고 있었다. 최민석은 휴식 시간마다 동료들에게 접근하여 강지윤의 훈련 방식이 명백한 규정 위반이며 사적인 감정이 개입된 가혹 행위라고 세뇌시켰다. 그는 우리가 비록 실수를 했다고 해도 이런 식의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을 이유는 없다며 장교들의 훼손된 자존심을 교묘하게 자극했다. 그의 말은 고통에 시달리던 장교들에게 일종의 면죄부처럼 들렸고 그들은 자신들이 무능한 것이 아니라 부당한 핍박을 받고 있는 피해자라고 믿기 시작했다. 숲속의 어둠은 그들의 은밀한 모의를 감추기에 완벽한 장소였고 반란의 불씨는 진흙탕 속에서 조용히 타올랐다. 다음 날 예정된 시가지 전투 훈련은 그들에게 있어 단순한 평가가 아니라 강지윤에게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여겨졌다. 최민석은 장교들을 모아놓고 이번 훈련에서 우리가 보여줘야 할 것은 완벽한 작전 수행이 아니라 지휘 체계의 모순과 혼란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우리가 고의로 작전을 망치고 그 원인을 지휘관의 비현실적인 명령 탓으로 돌린다면 상부에서도 강지윤의 자질을 의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것은 군인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비열한 짓이었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그들에게는 그것이 유일한 탈출구이자 정의구현처럼 보였다. 그들의 계획은 치밀하고 악랄했는데 팀별 이동 간에 고의적으로 통신을 지연시키거나 진입 타이밍을 어긋나게 하여 작전 전체를 아수라장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최민석은 특히 강지윤이 모니터로 지켜보는 결정적인 순간에 대형을 무너뜨려 그녀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음을 증명해 보이자고 선동했다. 장교들은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들의 눈에는 내일 훈련장에서 벌어질 총극을 기대하는 비틀린 즐거움이 스쳐 지나갔다. 그들은 자신들이 707 부대의 정예 요원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오로지 한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한 덫을 놓고 있었다. 한편 지휘 통제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주시하고 있던 강지윤은 장교들의 움직임이 미묘하게 달라졌음을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드론이 전송하는 영상 속에서 그들은 더 이상 패배감에 젖어 있지 않았고 335 모여 은밀한 대화를 나누는 빈도가 급격히 늘어나 있었다. 그녀는 커피 잔을 내려놓으며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띄었는데 그것은 사냥감이 덫을 피하기 위해 발버둥치는 모습을 지켜보는 사냥꾼의 여유였다. 그녀는 부관에게 내일 훈련의 난이도를 상향 조정할 것을 지시하며 그들이 준비한 연극이 얼마나 처참하게 끝날지 기대된다고 중얼거렸다. 이튿날 아침 훈련장에는 폐허가 된 도시를 모방한 거대한 세트장이 안개를 뚫고 위압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장교들은 지급받은 모의 교전 장비를 착용하고 출발선에 섰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긴장감보다는 묘한 반항심이 감돌고 있었다. 강지윤은 높은 감시탑 위에서 확성기를 통해 작전 개시를 알렸고 그녀의 목소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냉정하고 침착했다. 최민석은 헬멧 속에서 비웃음을 흘리며 동료들에게 눈짓으로 신호를 보냈고 그들은 약속된 대로 작전을 엉망으로 만들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작전이 시작되자마자 선두조가 건물 진입을 시도했으나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의 사선을 가로막으며 엉키기 시작했다. 무전기에서는 서로 엇갈리는 보고가 빗발쳤고 연막탄이 엉뚱한 곳에서 터지며 시야를 가리는 등 현장은 순식간에 난장판으로 변했다. 이것은 명백한 고의적 태업이었으나 외부에서 보기에는 지휘관의 통제력 상실이나 훈련 부족으로 비칠 수 있는 교묘한 연출이었다. 최민석은 혼란 속에서 짐짓 당황한 척 연기하며 무전기에 대고 지휘소의 명령이 들리지 않는다고 거짓 보고를 올렸다. 감시탑 위에서 이 광경을 내려다보던 강지윤의 부관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당장 훈련을 중단시키고
징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그러나 강지윤은 팔짱을 낀 채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모니터를 응시하며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짧게 대답했다. 그녀는 그들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 그 바닥을 확인하고 싶어 했으며 이 정도의 반항은 이미 그녀의 예상 범위 안에 있었다. 그녀의 침묵은 장교들에게 자신들의 계획이 성공하고 있다는 착각을 심어주기에 충분했고 그들은 더욱 대담하게 작전을 방해하기 시작했다. 건물 내부로 진입한 최민석과 그의 추종자들은 가상의 테러리스트 역할을 맡은 대항군에게 손쉽게 제압당하는 척하며 쓰러졌다. 그들은 바닥에 누워 낄낄거리며 강지윤이 이 참담한 결과를 보고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상상하며 즐거워했다. 그들은 훈련이 끝나면 불공정한 평가였다고 항의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일부러 장비가 고장난 척 연기까지 서슴지 않았다. 군인의 생명과도 같은 임무 완수를 포기하고 사적인 복수심에 취해 있는 그들의 모습은 더 이상 군인이라고 부르기 민망할 지경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훈련 중지 호루라기 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대신 스피커를 통해 강지윤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녀는 현재 상황을 실제 전시 상황으로 간주하며 임무에 실패한 대원들은 전원 전사 처리될 것이라고 통보했다. 그리고 덧붙여진 말은 장교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는데 그것은 이제부터 대항군의 수준을 최고 등급으로 격상한다는 내용이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건물 곳곳에서 섬광탄이 터지고 전문적인 전술을 구사하는 대항군들이 들이닥치기 시작했다. 장난처럼 훈련에 임하던 장교들은 갑작스럽게 돌변한 상황에 당황하여 우왕좌왕하다가 페인트탄 세례를 맞고 고통에 몸부림쳤다. 강화된 대항군들은 자비가 없었고 그들은 장교들을 구석으로 몰아넣으며 압도적인 화력과 전술로 짓밟았다. 최민석은 계획이 틀어졌음을 직감하고 다급하게 후퇴 명령을 내렸지만 이미 퇴로는 차단된 상태였다. 그들이 꾸몄던 얄팍한 음모는 압도적인 무력 앞에서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고 그제야 그들은 자신들이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왔음을 깨달았다. 혼란에 빠진 최민석의 무전기 너머로 강지윤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들려왔는데 이번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너희들이 꾸민 유치한 반란극은 잘 보았다며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라고 선고했다. 그녀는 단순히 훈련을 지켜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현장에 투입되어 그들을 교육하겠다고 선언했다. 감시탑의 문이 열리고 강지윤이 무장을 갖춘 채 밖으로 나오는 모습이 보이자 장교들은 본능적인 공포에 사로잡혀 뒷걸음질 쳤다. 강지윤은 천천히 건물 입구로 걸어가며 통신기를 끄고 오로지 자신의 감각에 의존해 사냥을 준비했다. 그녀의 손에는 살상용 실탄 대신 특수 제작된 훈련용 탄창이 들려 있었지만 그녀의 기세는 실전과 다름없었다. 그녀는 부관에게 대항군을 철수시키라고 명령했고 이제 이 거대한 폐허 속에는 그녀와 반란을 주도한 장교들만이 남게 되었다. 그것은 훈련이 아니라 일방적인 학살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고 최민석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총을 고쳐 쥐었다. 폐건물의 어두운 복도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고 가끔씩 들리는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공포감을 증폭시켰다. 장교들은 서로 뭉쳐 방어태세를 갖추려 했지만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호흡이 거칠어지고 있었다. 최민석은 억지로 용기를 내어 동료들을 독려했지만 그의 목소리조차 가늘게 떨리고 있어 누구에게도 위안이 되지 못했다. 그때 어디선가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고 그들은 일제히 총구를 그쪽으로 돌렸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강지윤은 그림자처럼 이동하며 장교들의 위치를 파악했고 그들의 허술한 방어선을 비웃으며 하나씩 각계격파할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단순히 그들을 제압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오만함을 뼛속까지 부러뜨리고 영혼의 공포를 새겨 넣으려 했다.
첫 번째 희생자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어둠 속으로 끌려가자 남은 장교들의 멘탈은 완전히 붕괴되었다. 이제부터 벌어질 일은 그들이 평생 잊지 못할 악몽이 될 것이 분명했다. 폐허가 된 콘크리트 건물 내부는 바깥 세상의 빛이 차단되어 시야를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두웠고 눅눅한 습기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최민석과 남은 5명의 장교들은 서로의 등을 맞댄 채 원형으로 방어 대형을 취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거친 숨소리는 이미 공포에 질려 있었다. 어디선가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들은 화들짝 놀라며 총구를 이리저리 돌렸지만 어둠 속에는 짙은 정적만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냥꾼이라고 착각하며 이 숲에 들어왔으나 이제는 보이지 않는 포식자 앞에 놓인 나약한 먹잇감으로 전락해버린 신세였다. 강지윤은 건물의 구조물 위에 매달려 그들의 머리 위에서 그 한심한 꼴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그녀의 호흡은 기계처럼 일정하고 고요했다. 그녀는 적외선 고글을 착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실전 경험으로 단련된 감각을 이용해 어둠 속의 움직임을 훤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녀가 발소리를 죽이며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왔을 때조차 장교들은 아무런 낌새도 채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을 경계하고 있었다. 그녀는 손에 든 훈련용 단검을 역수로 고쳐 잡으며 이 오만한 엘리트들에게 진정한 공포가 무엇인지 가르쳐 줄 준비를 마쳤다. 갑자기 찢어질 듯한 파열음과 함께 연막탄이 장교들의 발밑으로 굴러들어왔고 순식간에 매캐한 연기가 복도를 가득 채웠다. 시야가 차단된 장교들은 패닉 상태에 빠져 무질서하게 사격을 가하기 시작했고 좁은 복도는 페인트탄이 터지는 소리와 고함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최민석은 사격을 중지하라고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부하들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 혼란의 틈을 타서 강지우는 그림자처럼 연기 속으로 파고들었고 그녀의 움직임은 너무나 빨라서 육안으로는 쫓을 수조차 없었다. 가장 뒤쪽에 서 있던 장교 한 명이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어둠 속으로 강하게 끌려 들어갔고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그의 신호가 두절되었다. 옆에 있던 동료가 기겁하며 그쪽으로 총을 난사했지만 허공을 가르는 총성만이 메아리칠 뿐 그곳에는 이미 아무도 없었다. 공포는 전염병처럼 번져나갔고 남은 장교들은 서로가 다음 희생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뒷걸음질 치며 대형을 무너뜨렸다. 강지윤은 그들의 심리적 붕괴를 즐기듯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은 돌멩이를 던져 그들의 신경을 갉아먹는 심리전을 이어갔다. 최민석은 식은땀으로 젖은 손으로 총을 꽉 쥐며 부하들에게 침착하라고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 역시 공포로 인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강지윤이 어디서 나타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녀가 인간이 아니라 마치 숲의 망령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때 그의 바로 옆에 있던 장교가 발목을 잡혀 바닥으로 넘어졌고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질질 끌려가며 처절한 비명을 질렀다. 최민석은 그를 구하려 손을 뻗었지만 연기 속에서 나타난 군화발이 동료의 명치를 가격하는 장면을 목격하고는 얼어붙고 말았다. 강지윤은 쓰러진 장교의 가슴에 확인, 사살용 페인트탄을 쏘고는 유유히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지며 섬뜩한 경고를 남겼다. 그녀의 목소리는 사방에서 울려 퍼지는 듯해 위치를 종잡을 수 없었고 그 내용은 너희들의 오만함이 동료를 죽였다는 차가운 비난이었다. 장교들은 이제 완전히 전의를 상실한 채 구석으로 몰려가 웅크리고 앉았고 그들의 눈에서는 초점 없는 눈물만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의 장교라는 사실도 잊은 채 그저 이 악몽이 끝나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
혼자 남겨질 위기에 처한 최민석은 더 이상 부하들을 챙길 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홀로 위층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는 계단을 네 발로 기어오르다시피 하며 필사적으로 도주했고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치며 흉곽을 때리고 있었다. 이것은 지휘관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비겁한 행동이었지만 생존 본능이 그의 이성을 완전히 집어삼킨 상태였다. 그는 옥상으로 올라가면 구조 요청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을 품었지만 그것이 스스로를 막다른 길로 몰아넣는 꼴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강지윤은 최민석이 도망치는 소리를 들으며 비릿한 웃음을 지었고 천천히 그 뒤를 밟으며 사냥을 마무리할 준비를 했다. 그녀는 서두르지 않고 또벅또벅 계단을 올라갔는데 그 군화 소리는 최민석에게 있어 저승사자의 발소리처럼 들렸다. 그녀는 그가 느끼는 공포의 맛을 충분히 음미하고 싶었고 그가 스스로의 나약함을 뼈저리게 느끼도록 시간을 주고 있었다. 건물의 최상층에 다다랐을 때 밖에서는 다시금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천둥 소리가 건물을 뒤흔들었다. 옥상 문을 박차고 나온 최민석은 난간에 기대어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지만 그곳에는 그를 구해줄 헬기도 동료도 없었다. 빗물에 젖은 바닥은 미끄러웠고 그는 비틀거리며 뒤를 돌아보다가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오는 강지윤과 마주쳤다. 번개가 치는 순간 드러난 그녀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그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어 그를 압도했다. 최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권총을 들어 그녀를 겨누었지만 강지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를 향해 계속해서 걸어왔다. 최민석이 방아쇠를 당기려는 찰나 강지윤은 순식간에 거리를 좁히며 그의 손목을 쳐내 총을 떨어뜨리게 만들었다. 이어서 그녀의 주먹이 최민석의 복부에 꽂혔고 그는 억눌린 신음과 함께 바닥에 꼬꾸라지며 고통에 몸부림쳤다. 강지윤은 쓰러진 그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우고는 다리 기술을 이용해 그를 공중으로 띄워 바닥에 거칠게 내리꽂았다. 뼈가 울리는 충격에 최민석은 정신을 잃을 뻔했지만 강지윤은 그에게 기절할 자유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강지윤은 최민석의 위에 올라타 단검의 칼날을 그의 목젖에 갖다 대었고 빗물과 섞인 피가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는 최민석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이것이 실전이었다면 너는 이미 목이 잘려 시체가 되었을 것이라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최민석은 공포에 질려 눈동자만 굴릴 뿐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고 자신의 목숨이 온전히 그녀의 소나기에 달려 있음을 실감했다. 그녀가 뿜어내는 살기는 가짜가 아니었으며 그는 그제야 자신이 건드린 사람이 단순한 여자가 아니라 살인 병기였음을 깨달았다. 강지윤은 칼을 거두지 않은 채 네가 무시했던 그 미친년이 지금 너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녀는 최민석이 가지고 있던 마지막 한 조각의 자존심까지 철저하게 짓밟아 버렸고 그를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완벽하게 패배시켰다. 옥상 바닥에 대자로 뻗은 최민석은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흐느끼기 시작했고 그것은 패배에 대한 분함보다는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에 가까웠다. 그는 이제 다시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을 것 같았다. 잠시 후 아래층에서 대기하고 있던 교관들이 옥상으로 올라와 폐잔병처럼 쓰러져 있는 최민석을 끌고 내려갔다. 강지윤은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단검의 흙을 털어내며 옥상 난간에 서서 어두운 훈련장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몸도 땀과 빗물로 젖어 있었지만 그녀의 자세는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었고 오히려 더 강인해 보였다. 오늘 밤의 사냥은 끝났지만 그녀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진정한 개혁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건물 아래에는 먼저 제압당한 장교들이 멍하니 앉아 있었고 그들은 끌려 내려오는 최민석의 처참한 몰골을 보고 말을 잃었다. 그토록 기세등등하던 리더가 처참하게 무너진 모습은 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반란의 의지는 완전히 꺾여버렸다. 강지윤이 건물 밖으로 나오자 장교들은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그녀의 시선을 피했고 그들의 태도에는 이제 두려움을 넘어선 경외심이 섞여 있었다. 빗줄기는 점차 가늘어졌지만 그들의 가슴 속에 새겨진 공포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낙인처럼 남게 되었다. 강지윤은 부관에게 전원 집합을 명령했고 패배감에 젖은 장교들은 비틀거리며 연병장에 다시 도열했다. 그녀는 그들 앞에서 훈시를 하는 대신 침묵 속에서 그들의 눈을 하나하나 맞추며 무언의 압박을 가했다. 이제 그들은 알 수 있었다. 계급장이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를 그녀가 몸소 증명해 보였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밤은 깊어 새벽을 향해 가고 있었고 그들의 영혼을 밑바닥부터 다시 조립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새벽의 훈련장은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고요하고 스산했으며 바닥에 주저앉은 장교들의 모습은 폐잔병 그 자체였다. 지난 며칠간의 혹독한 훈련과 어젯밤의 치욕적인 패배는 그들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산산조각 내버렸고 이제 그들의 눈동자에는 오만함 대신 깊은 절망과 공포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최민석은 멍하니 자신의 더러워진 손을 내려다보며 떨고 있었는데 그것은 추위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나약함과 비겁함을 직면한 데서 오는 수치심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여자가 보여준 압도적인 실력 앞에서 그저 벌벌 떠는 어린아이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인정해야만 했다. 강지윤은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그들 앞에 서서 차가운 새벽 공기를 들이마시고 있었는데 그녀의 존재감은 마치 거대한 산처럼 장교들을 압도하고 있었다. 그녀는 장교들에게 휴식을 주거나 위로의 말을 건네는 대신 지금 당장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가라는 잔인한 명령을 내렸다. 그녀는 너희 같은 쓰레기들은 707 부대의 마크를 달 자격이 없으며 전장에서 동료를 버리고 도망치는 지휘관은 적군보다 더 위험한 존재라고 쏘아붙였다. 그 말은 장교들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고 그들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흐느끼거나 주먹을 꽉 쥐며 고개를 떨구었다. 그때 갑자기 기지 전체에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붉은색 경광등이 미친 듯이 돌아가며 훈련장의 어둠을 찢어 놓았다. 장교들은 당황하여 주위를 둘러보았고 스피커를 통해 들려오는 방송은 훈련 상황이 아닌 실제 비상사태가 발생했음을 알리고 있었다. 방송 내용은 인근 무기고에 무장 탈영병들이 침입하여 폭발물을 설치하고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다. 교관들은 다급하게 뛰어다니며 무장을 챙겼고 분위기는 순식간에 살벌한 전장의 한복판으로 변해버렸다. 강지윤은 당황해하는 장교들을 집합시키고는 심각한 표정으로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냉정함과는 다른 긴박함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현재 가용 병력이 부족하여 너희들이 직접 현장에 투입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이것은 훈련이 아니라 실전임을 강조했다. 장교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공포에 질린 표정을 지었지만 강지윤은 그들에게 생각할 시간조차 주지 않고 실탄이 든 탄창을 지급했다. 묵직한 실탄의 무게를 손에 쥔 최민석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고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트럭에 실려 이동하는 동안 장교들 사이에는 숨 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고 그들은 각자 자신이 쓴 유서나 가족의 얼굴을 떠올리며 두려움에 떨었다.
훈련용 페인트탄이 아닌 진짜 총알이 오가는 상황에 투입된다는 사실은 그들의 현실 감각을 마비시켰고 손에 쥐어진 소총이 낯설게만 느껴졌다. 최민석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탄창을 결합하려다 몇 번이나 떨어뜨릴 뻔했고 옆에 앉은 동료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총조차 제대로 들지 못했을 것이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빠르게 지나갔지만 그들의 시간은 마치 멈춰버린 듯 더디게만 흘러갔다.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매캐한 화약 냄새와 여기저기서 터지는 폭음 소리에 압도되었고 교관들이 엄폐물 뒤에서 사격을 가하는 모습이 보였다. 강지윤은 장교들을 이끌고 건물 뒷문으로 진입하며 이번 작전의 목표는 폭발물 해체와 인질 구출이라고 간략하게 브리핑했다. 그녀는 최민석을 지목하여 일조 조장을 맡기며 만약 이번에도 도망치거나 실수를 한다면 그때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처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최민석은 공포에 질려 고개를 끄덕였지만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다. 건물 내부는 전기가 끊겨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곳곳에 설치된 부비 트랩이 그들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다. 최민석은 야간 투시경을 통해 보이는 초록색 세상 속에서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지만 어디선가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에 심장이 채를 것만 같았다. 그는 부하들에게 수신호로 이동을 지시했지만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아 엉성한 동작만을 반복할 뿐이었다. 그때 갑자기 전방에서 총구 불꽃이 번쩍이며 총알이 벽에 박히는 소리가 들렸고 장교들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적들의 저항은 예상보다 훨씬 거세었고 장교들은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총알을 피해 기어다니며 패닉 상태에 빠져들었다. 최민석은 무전기에 대고 지원 사격을 요청했지만 들려오는 것은 치즈직거리는 잡음과 강지윤의 차가운 질책뿐이었다. 그녀는 스스로 상황을 돌파하지 못하면 전원 사망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지휘관으로서의 판단력을 발휘하라고 압박했다. 최민석은 울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여기서 주저앉으면 정말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존 본능이 그를 억지로 일으켜 세웠다. 그들은 서로를 엄호하며 간신히 2층으로 올라갔지만 그곳에는 시한폭탄이 설치된 방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붉은색 숫자가 빠르게 줄어드는 타이머를 보자 장교들은 이성을 잃고 뒷걸음질 쳤지만 최민석은 문을 막아서며 도망치면 다 죽는다고 소리쳤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폭탄 해체 도구를 꺼내 들었지만 복잡하게 얽힌 전선들을 보자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다. 그는 폭발물 처리 교육을 받았던 기억을 필사적으로 끄집어내려 했지만 공포가 그의 뇌를 마비시켜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다. 그때 무전기 너머로 강지윤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그 목소리는 신기할 정도로 차분하고 안정적이어서 최민석의 요동치는 마음을 붙잡아 주었다. 그녀는 최민석에게 심호흡을 하라고 지시한 뒤 전선의 색깔과 위치를 하나하나 설명하며 해체 순서를 알려주기 시작했다. 최민석은 그녀의 목소리에 온 신경을 집중하며 마치 최면 걸린 사람처럼 그녀가 시키는 대로 니퍼를 움직였다. 파란색 선을 자르라는 그녀의 명령에 그가 망설이자 강지윤은 나를 믿지 못하면 너희는 죽는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최민석은 눈을 질끈 감고 파란색 선을 잘랐고 순간 타이머의 숫자가 멈추며 정적이 찾아왔다. 안도의 한숨을 내쉴 틈도 없이 반대편 문이 열리며 적들이 들이닥쳤고 다시금 치열한 교전이 벌어졌다. 이번에는 장교들도 단순히 숨어 있지 않고 응사하기 시작했는데 방금 죽음의 문턱을 넘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묘한 용기를 심어준 듯했다. 최민석은 더 이상 뒤로 숨지 않고
선두에서 사격을 지휘하며 부하들에게 사격 위치를 지정해주는 등 지휘관다운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탄약이 거의 바닥나고 체력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 강지윤이 이끄는 지원 병력이 도착하여 적들을 제압하고 상황을 종료시켰다. 장교들은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로의 얼굴을 확인했고 모두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다. 최민석은 멍하니 자신의 손에 들린 총을 바라보다가 다가오는 강지윤을 보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경례를 붙였다. 그것은 억지로 시켜서 하는 가식적인 행동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진심 어린 존경의 표시였다. 강지윤은 헬멧을 벗고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장교들을 둘러보았고 그녀의 입가에는 아주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상황 종료를 선언하며 방금 있었던 교전이 실제 상황이 아니라 모의 훈련이었음을 그제야 밝혔다. 장교들은 충격에 빠져 입을 다물지 못했지만 적인 줄 알았던 사람들이 가면을 벗고 동료 교관들의 얼굴을 드러내자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은 자신들이 감쪽같이 속았다는 사실에 분노하기보다는 살아남았다는 안도감과 해냈다는 성취감에 젖어들었다. 강지윤은 최민석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툭 치며 아까 폭탄 해체할 때 손이 너무 떨리더라는 농담을 던졌다. 최민석은 얼굴이 붉어졌지만 고개를 숙이며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했고 죽을 뻔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지휘를 포기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오만하고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으며 진짜 강함은 계급장이 아니라 책임감과 희생 정신에서 나온다는 것을 배웠다. 강지윤은 그런 그를 잠시 바라보다가 오늘 보여준 모습이 최악은 아니었다고 덤덤하게 말해주었다. 훈련장으로 복귀하는 트럭 안에서의 분위기는 올 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고 장교들 사이에는 끈끈한 전우애가 형성되어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무용담을 늘어놓으며 웃기도 하고 긴장했던 근육을 풀며 휴식을 취하기도 했다. 최민석은 창밖으로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보며 자신이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권위 뒤에 숨어 거드름을 피우는 소령이 아니라 부하들과 생사고락을 함께할 준비가 된 진짜 군인이 되어가고 있었다. 부대에 도착하여 장비를 반납한 장교들은 연병장에 다시 모였고 강지윤은 그들 앞에서 최종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그녀는 이번 훈련을 통해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지 못한 일부 인원들은 가차없이 원대 복귀 조치하겠다고 선언했다. 몇몇 장교들이 고개를 떨구며 대열에서 이탈했지만 남은 사람들은 그들을 동정하기보다는 자신들이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집중했다. 최민석은 긴장된 표정으로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기를 기다렸고 마침내 강지윤의 입에서 그의 이름이 불렸을 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강지윤은 남은 장교들에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말하며 707 부대의 일원이 된 것을 환영한다는 말 대신 지옥에 온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 말은 역설적으로 그들이 이제 그녀의 부하로서 인정받았다는 뜻이었고 장교들은 힘찬 함성으로 화답했다. 최민석은 강지윤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다시는 그녀를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그리고 그녀와 함께라면 어떤 전장이라도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게 되었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그들의 관계와 신뢰는 시련을 통해 단단해졌다. 해가 완전히 떠올라 연병장을 비추자 진흙투성이가 된 장교들의 군복이 황금빛으로 빛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밤새 겪은 고통과 공포를 훈장처럼 간직한 채 새로운 날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강지윤은 뒤돌아서서 본부 건물로 향했고 그녀의 뒷모습은 여전히 차가워 보였지만
더 이상 외로워 보이지는 않았다. 최민석과 장교들은 그녀의 뒤를 따르며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군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음을 느꼈다. 그들의 발걸음에는 전에는 없었던 힘과 확신이 실려 있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노년의 원사 한 명이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707 부대의 전설은 이렇게 다시 쓰이고 있었다. 썩은 살을 도려내고 새살이 돋아나듯 부대는 고통스러운 갱생의 시간을 거쳐 더욱 강력한 조직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최민석은 자신의 어깨에 다시 부착될 계급장의 무게가 예전과는 다를 것임을 직감했다. 그것은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책임의 무게였다. 계절이 2번 바뀌어 어느덧 매서운 겨울 바람이 연병장의 흙먼지를 일으키고 있었지만 707 특수임무단 본부를 감싸고 있는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활기에 넘쳐 있었다. 반년 전만 해도 술 냄새와 나태함이 지배하던 이곳은 이제 완벽하게 짜인 기계처럼 빈틈없이 돌아가는 최정예 부대의 면모를 되찾았다. 연병장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우렁찬 함성 소리가 울려 퍼졌고 병사들의 군화 소리는 마치 하나의 거대한 심장 박동처럼 정확하게 일치하여 땅을 울리고 있었다. 그 대열의 선두에는 예전의 비대한 몸집과 거만한 표정을 싹 지워버린 최민석 소령이 서 있었는데 구릿빛으로 그을린 그의 얼굴에는 강인한 전사의 기백이 서려 있었다. 최민석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부하들의 사격 자세를 교정해주며 실전과 같은 긴장감을 유지할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었다. 과거에 그는 부하들에게 윽박지르거나 권위를 내세워 군림하려 들었지만 지옥 같은 갱생 훈련을 겪은 후에 그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리더가 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뼈아픈 실패를 교훈 삼아 오로지 실력만이 전장에서 자신과 동료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훈련병들은 그런 그를 두려워하면서도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었고 최민석의 등 뒤를 따르는 그들의 눈빛에는 무한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오후 일과가 시작되자 강지훈 여단장이 예고 없이 훈련장을 순시하기 위해 나타났고 현장은 순식간에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여전히 표정을 읽을 수 없는 차가운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대원들의 시선은 공포가 아닌 경외심으로 바뀌어 있었다. 강지훈이 다가오자 최민석은 하던 일을 멈추고 절도 있는 동작으로 경례를 올렸는데 그 자세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었고 손끝에서는 절제된 힘이 느껴졌다. 강지훈은 그의 경례를 받아주며 잠시 그를 응시했는데 그 눈빛은 지난날의 살기 어린 경멸이 아니라 묵묵한 인정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강지훈은 최민석에게 다음 달에 있을 한미연합훈련 준비 상황에 대해 물었고 그는 망설임 없이 준비는 이미 끝났으며 명령만 내리면 언제든 출격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철저한 훈련과 데이터에 기반한 확신이 배어 있었다. 강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번 훈련에서 707 부대의 명예를 다시 한번 증명해 보이라고 짧게 지시했다. 과거에는 그녀를 미친년이라고 비웃던 그가 이제는 그녀의 말 한마디를 법처럼 따르며 충성을 다하고 있는 모습은 이 부대가 얼마나 근본적으로 변화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다. 잠시 휴식 시간이 주어지자 장교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땀을 식혔지만 예전처럼 불평을 늘어놓거나 잡담을 나누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들은 서로의 전술을 공유하거나 장비를 점검하는 데 여념이 없었고 그들의 대화 주제는 오로지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적을 제압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뿐이었다. 그날 밤의 지옥주 훈련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이제 단순한 동료를 넘어 피를 나눈 형제와도 같은 끈끈한 유대감으로 묶여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음을 매일매일의 훈련 성과로 증명해 보이고 있었고 707 부대는 다시금 전군이 두려워하는 공포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강지윤은 집무실 창가에 서서 연병장을 내려다보며 지난 6개월간의 과정을 조용히 회상했다. 취임식 날 보았던 그 썩어빠진 눈동자들을 도려내고 그 자리에 야수의 본능을 심어넣기 위해 그녀는 악마가 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누군가는 그녀의 방식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비난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녀는 죽어가던 부대를 살려냈고 나약한 장교들을 진짜 군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들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최민석의 인사 고과표에 최우수 등급을 기재하며 펜을 내려놓았는데 입가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희미하게 번졌다. 해질녘이 되자 부대 전체에 국기 하강식을 알리는 애국가가 울려 퍼졌고 모든 대원은 하던 일을 멈추고 태극기를 향해 경례를 했다. 붉게 물든 노을을 배경으로 펄럭이는 국기를 바라보는 최민석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무언가가 벅차올랐다. 그것은 단순히 애국심 때문만이 아니라 자신이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지킬 힘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곁에 선 강지윤을 곁눈질로 바라보며 그녀가 자신에게 준 것이 모욕이 아니라 기회였음을 비로소 완벽하게 이해했다. 강지윤은 하강식이 끝난 후 최민석에게 다가가 어깨를 툭 치며 오늘 저녁은 장교 식당에서 다 같이 회식을 하자고 제안했다. 최민석은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지만 이내 환하게 웃으며 알겠다고 대답했다. 술과 향락에 젖어 있던 과거의 회식이 아니라 승리와 전우회를 자축하는 건전하고 명예로운 자리가 될 것임이 분명했다. 강지윤은 뒤돌아서서 걸어가며 이제야 비로소 자신이 이 부대의 진정한 지휘관이 되었음을 느꼈다. 그녀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졌지만 그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거대하고 듬직해 보였다.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은 연병장에는 차가운 밤 공기만이 감돌았지만 그곳에 남겨진 수많은 발자국은 내일도 계속될 치열한 훈련을 예고하고 있었다. 오만과 편견으로 시작된 갈등은 혹독한 시련을 거쳐 단단한 신뢰와 존경으로 승화되었고 707 특수임무단은 그 어떤 적도 넘볼 수 없는 강철 같은 부대로 다시 태어났다. 강지윤과 최민석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모든 대원의 이야기는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전설의 첫 페이지를 써 내려가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들의 눈빛이 살아있는 한 대한민국 최강부대의 신화는 계속될 것이다.